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도 조금 간헐적으로 휴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 주까지는 집중적인 휴가 기간이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책회의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번 주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압박하는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마치 상황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대북 굴종적 태도 때문입니다. 임기 내내 내세울 변변한 실적이라고는 하나 없는 문 정권이 어떻게든 김정은에게 잘 보여 가짜 평화쇼 같은 위장된 실적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방 주권을 김여정이에게 농락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의 대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기점으로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통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지원 물자 반출 승인을 했습니다. 남북 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국민 혈세 100억 원이 공중분해되었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하고 그 시신마저 소해된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속되고 있고 핵 위협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위협만 더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만 호들갑을 떨고 있는 셈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체이며 대북 방어력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 들어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취소되거나 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여정의 명령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북한에게 상납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도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또다시 김여정 하명의 복종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여정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북 문제와 국방 문제를 총괄 지휘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의 유죄를 선고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비겁하게 선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이던 바둑이 김경수 전 지사가 몸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고 이러한 선거제도 유린범행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특검 수사를 추가 계속하여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밝혀내야 할 필요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외곽 조직 중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 문재인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르신께서 경공모라는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니 명칭을 발음이 쉽게 해보도록 해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대외 선거 조직인 경인선 회원들과 악수하고 경인선에 가자고 말했던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은 결코 선거 공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소개했다는 도모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면접을 진행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선거 공작 사건은 결코 김경수 전 지사의 단독 서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드루킹 댓글 사건은 문재인 캠프 내에서 자행된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당연히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실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선거 공작, 헌법 파괴 사건의 역사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A주택을 30년 보유한 사람이 28년째 되던 해에 B주택을 매입해서 2년을 보유하다 팔게 되면 A주택의 장기 보유기간 30년이 전부 삭제되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다주택자를 옥죄한다고 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된 과도한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정여를 하거나 오히려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매물 부족, 전셋값 상승,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매물 잠김 현상,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딱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에 따라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법 시행 직전에 비해 약 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더니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매물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급등한 전세 비용에 대해 도둑질, 강도질 없이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자조 섞인 분노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절규와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대참사는 절대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석기 간사님. 예,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대단한 일이 생긴 양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당초 남북통신연락선 단절은 상호 합의로 설치한 통신연락선을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버린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방적으로 북한이 연결한 것에 대해 마치 북한이 큰 은혜를 베풀었고 문재인 정부는 감지덕지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민의 혈세 수백억으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마음대로 폭파하고 우리 국민의 서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에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고작 통신연락선 하나 연결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금년에 은밀히 몇 차례나 친서를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 친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히 침해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진상규명이나 사과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의 친서 내용과 같이 김정은 위원장님은 생인명 존중의 의지가 강한 지도자로서 존경한다는 그런 황당한 내용이 또 담겨 있지는 않은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라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기만하는 위장평화쇼만 있었을 뿐이지 비핵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대화 재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간 북한의 만행에 대해 우선 책임 있는 사과부터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권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 정상회담 개최설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에 정상회담 이벤트 쇼를 벌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사실상 남북 이벤트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쇼로 지방선거에서 크게 재미를 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북 정상이 주고받았다는 친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3년 전 남북미 정상 간에 벌인 위장평화쇼의 재현을 꿈꾸며 북한의 막무가내식 퍼주기를 약속하진 않았는지 심대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식량과 백신 지원 얘기가 흘러나오고 통일부는 지난 30일 물자의 종류, 지원 주체 및 시기 등을 밝히지도 않고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전격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벌써부터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고 노골적인 협박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군은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 일각과 통일부는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라는 주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김여정이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간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이번 김여정의 말을 그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힘듭니다. 이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에 정상회담 지난해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통일부가 4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준비 중이라고 응답하더니 여당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대북전단 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 처리한 어처구니 없는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하자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국민 안전을 팽개치고 김여정의 하명대로 따를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훈련에 흘린 땀방울만큼 국민의 피를 적게 흘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을 군 훈련소에서 수없이 들으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훈련해야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지난 3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에서 총 한 발 같이 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이 싫어한다고 훈련을 하지 말자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간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이 나라와 국민을 잘 지켜왔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우리 송석준 위원장하고 이만희 간사님 이렇게 하시죠. 송석준 의원님 먼저 하시고, 네. 이만희 간사님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올 여름이 유난히 뜨겁습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폭염보다도 하지만 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코로나 대책의 정말 지지부진함입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 답이 뻔히 있는데도 결국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 세금 문제를 또 더 조이고 규제를 조여서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풀어낼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대책, 우리 사회의 초기 대책부터 계속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하더니 지금 와서도 진정 뭔지 이미 게임 이거 체인저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 백신 확보, 그래서 심지어 부스터샷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시장이 우리 약자들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이 또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 확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강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막연하게 연장, 강화 이런 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29차례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강화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봉쇄입니다. 봉쇄로 가겠습니까? 예, 제발 이제 규제만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또 희생 협조만으로는 절대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한정된 재원 제대로 쓰셔서 제대로 된 과학적 방역 매뉴얼 만드시고 그래서 국민들 정상으로 돌아오시도록 하시고 백신 확보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만희 간사님.
예, 농해수위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일반 국민, 그러니까 전 국민 민간 부분 용역까지 확대하는 청렴 선물 권고안을 마련해서 추석 명절 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난 5년간의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에 대한 홀대와 무시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적용 대상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선물 가액은 5만 원, 농축산물, 수산물은 10만 원의 상한으로 이렇게 공고된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없다고도 하고 공고적 성격의 강령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농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힘겨운 농업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과 빈번한 기생재해, 전염병 확산 등 어려운 과정에 있는 농업 분야, 어업 분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있게 이분들의 어려움을 지켜주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나서서 이를 죄를 뿌리는 그런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해 명절 기간 중에 농축산물을 비롯한 신선식품의 매출이 27%나 감소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9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또 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추석과 올해 설 대목에 정부는 국회와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의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그 효과도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올해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의 선물 매출액이 1259억, 지난 설에 대비해서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엇보다도 우려했던 고가의 농수산물 등으로 인한 부정청탁의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상향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요구라 고통을 호소하는 그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민간 영역의 선물 가액까지 정해놓고 농축산물의 대규모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렴 권고안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즉각적인 철회를 검토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에도 추석을 비롯해서 적어도 명절 기간 동안에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 상향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네, 우리 태영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혹시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갑질에 온 국민이 분노하여 지금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합방위 태세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청와대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남북통신선은 남북사회의 정상 교신을 위해 항상 열어두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단절이 비정상이고 복원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북한은 분풀이 차원에서 끊기도 하고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혹은 아쉬운 부탁을 할 때가 있을 때는 다시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통신선 복원은 김여정의 말대로 단절되었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무슨 은혜라도 입은 듯 흥분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한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요구한다 하더니 여권 쪽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더 나아가 대선 전야인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 남북 중 정상회담 그림까지 그리며 대선용 남북카드 활용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김정은 남매가 통신선 복원과 대화 재개를 마치 문재인 정부의 특별한 은혜를 베푼 듯 생색을 내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니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문재인 정부가 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화 상대방에 대해 이거 안 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협박하는 상대는 북한밖에 없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드릴 말씀 없다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수준까지 왔는지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통신선 재개를 위해 수차례의 친서까지 보낸 것을 창피스럽게 여길 대신 자랑하는 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신보가 남북에 합의된 조치는 당연히 북남 교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다짐을 전제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재발 방지를 다짐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통신선 복원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연구 금지, 북한인권법 연구 삼원화, 한미연합훈련 점차 축소 폐지를 담보하지 않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복원난의 코너에 몰려있는 김정은 남배가 통신선 복원에 대한 대가로 식량과 복원 지원 대신 어떻게 한미연합훈련 중단부터 요구했는지, 혹시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김정은 남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통신선 복원과 남북대화 재개와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대선용 남북 이벤트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록 김정은 남매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출연료에 바가지씩을 궁리만 할 것입니다. 북한에 줄 돈, 대선역 남북 이벤트에 쓸 국민 혈세가 있으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부터 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럼 이렇게 좀 건너갈까요? 여기 곽상도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조병희님 와서 이렇게 쭉 돌아가겠습니다. 그걸 오면 되잖아.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괜찮아. 곽상도님 먼저 하시죠. 아, 예. 이거 왜 안 늘리노? 어이쿠, 예. 두 대를 맞겠다. 예,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 TF에서 청와대 정부 고위공직자 6명,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등 15명, 전현직 친정부 인사 총 34명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 고발 및 수사 의뢰했습니다. 합수본이 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최근 그 경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불을 송치, 불이권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부동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내린 무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TF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추가 고발이나 항고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경만 의원의 사례를 보면은 저희들이 수사 의뢰할 때 김경만 의원 및 가족의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임야 2건에 대한
지분 쪼개기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했습니다만 경기 남부경찰청이 무혐의 취지로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정황이 그대로 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불기소 이유서 자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그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기소 결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때 미공개 개발 정보 이용한 서영석 의원, 화성시 비봉면의 그 임야 매수한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도 강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민주당 의원을 불이권하는 이 경찰 수사 그대로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 횡령 배임 혐의로 건국대 유자한 이사장과 건국대 학교법인 더클래식 500의 최종문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건국대에서 작년 1월 정기예금으로 보관 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사립학교법에 열거된 기본재산에 수익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 내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기본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만 건국대가 교육부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립학교법상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 및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김남훈 형사6부장검사는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골프회담 가진 이방현 검사와 연수원 동기생으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조문상 의무부담 행위 역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이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체의 수사나 판단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수사무마 청탁 의혹이 불기소 처분으로 바로 연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결정, 그 불기소 결정에 청탁이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건국대 노조가 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재검토하고 수사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조명의님하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조명의님, 그다음에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202명으로 28일째 4자리 숫자입니다. 이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어제 백신이 해결될 줄 알았었다.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10분 발휘되고 있다며 새빨간 거짓말과 자화자찬만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부스트샷을 논의 중인데 우리 백신 예약 사이트는 수차례 먹통해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100일이 넘게 내년 백신 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가 내년도 백신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민 부담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통령이 K홍보, K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내로남불 방역도 여전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지금도 민노총 불법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불법 집회를 막겠다고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노총 수백 명 불법 집회는 되고 국민들은 오직 2명만 모일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편가르기 민노남불, 문주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에 3가지만 묻겠습니다. 확보한다던 백신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잡는다더니 국민 잡는 방역 어떻게 할 겁니까? 살린다던 민생경제 대책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오늘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승리했죠. 양 팀 간의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서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심판이 경기 종료 선언하는 콜드게임 패 정부 아닙니까?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승걸 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 고통만 키우는 양도소득세 개정,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 고통만 키우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그리고 주택 보유 기간별 장특 공제율 축소 또 장특 공제를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벌써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를 막는 계약안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의 양도 차익에서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대로라면 10년을 주택 보유한 장기 보유하고도 단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서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세금을 내려줘도 매물이 더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시점에서 세금을 더 올린다면은 누가 과연 집을 팔겠습니까? 주택 매물이 줄어들 것이 뻔한 일입니다. 또 양도 차익 규모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이런 발상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집을 새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을 벼락거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집장만이 급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또 다른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양도소득세가 개편이 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가 누더기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부 여당은 그 대원칙을 무시한 채로 마음대로 세제를 주물딱거리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종부세 2% 안도 모자라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고 정상적인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